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경북도가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 정착과 특성화 중심 대학 육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북도의 교육 대전환 계획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윤길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경북도가 추진 중인 교육 대전환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환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교육 정책에서 이 방향을 틀겠다. 그것도 아주 크게 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경상북도가 내놓은 안을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이 고졸 청년에 대한 인식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 고졸 청년들에 대한 이 차별적인 대우를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네. 이 고등학교 때 이 필요한 직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아이디어 산업을 주도하는 대학 대전환. 그러니까 대학에 이 개설된 학과들을 신산업에 맞춰서 좀 탈바꿈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글로벌 개방사의 대전환이 세 번째인데 이 국내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내국인들로만은 아니라 외국인들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겠다는 이 계획입니다. 네 번째가 이 도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대전인데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직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을 경상북도가 돕겠다는 건데요. 이 직업계고와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또 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과정까지 이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로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고요. 시군과 대학을 연계해서 지역의 특화 산업을 좀 양성하는 모델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에 공모해서 이 대학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이 경상북도는 이 안동대학교와 안동도립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원을 했고 이 포항의 한동대학교가 또 이 사업에 지원을 해서 예비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글로벌 개방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외국인 입국부터 교육과 취업, 정착까지 이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 외국인 유학생 10,000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 베트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산업과 대학 연계 맞춤형 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해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국제화 특구 유치에도 나섰는데 저는 이와 같은 방안들은 앞서서 경상북도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자체들이 좀 시행하고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좀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 특징적인 것이 이 평생학습 대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이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입학하는 학생들 중심이 아니라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여태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라서 조금은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교육 대전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북도와 공공기관, 지역대학이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어떤 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경북도와 안동대, 이 경북도립대, 이 경북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 이 공공기관들이 이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글로컬 30 예비 후보 선정에 발맞춰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한 건데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하게 되면 이 안동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문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양성을 하고 네. 안동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이 바이오 산업이나 햄프 산업의
안동대학교가 집중하고 인재를 양성하면 지역 산업과 연계하겠다는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기다가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들과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양성한 인재들이 나아가서 연구 현장에 직접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건데요. 이 공공기관들은 이 지역 기업과의 연계도 주목을 또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상북도는 이 공공기관과 대학 간의 협력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서 이 글로컬 대학 30에 최종 선정되면 5년 동안 1,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 지원금을 바탕으로 대학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최종 지정이 되어야 앞으로 미래를 제대로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경북도가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의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 빈자리를 좀 외국인 유학생들로 채우겠다,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요. 도내 유학생 현황과 또 다양한 지원책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대구 경북 20여 개 4년제 대학에 외국인 학생 수가 9,800여 명입니다. 네. 지난해보다 13%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 비슷한 수치거든요.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한동안은 좀 중단됐었던 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현지 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운영을 해서 4년 전부 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와서 졸업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현지 대학들과 연계한 공동학위제를 통해서 좀 메리트를 주겠다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 베트남에서 경북 유학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 현지에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도 이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오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는 계획인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유치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어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듣게 됐을 때 이 수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어학당을 개설하고 차근차근 어학 단계부터 유학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도 경상북도가 앞으로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유학을 와서 정만 두고 사실 이 비자가 유학 비자로 와서 일을 해서 돈 벌 목적으로 들어오는 유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한국으로 대학 유학을 와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 코스에 대해서 현지 기업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찌됐건 간에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치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학생들로 채워지면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북도의 고졸 청년 인식 대전환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선 내용들이 대학 교육과 관련된 분야였다면, 경북도가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게 이 고졸 청년 인식 대전환입니다. 이 3년간 50억 원을 투입해서 직업계고와 지역기업을 연계한 맞춤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인데요. 올해는 지역 내 7개 우수 중견 중소기업과 직업계고 학생을 매칭해서 이 교육부터 채용까지 연계를 지원해 124명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바로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과거 많이 활용되고 있었던 제도였죠. 이 산업연수, 그리고 뭐 직업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었던 제도가 많은 논란을 또 겪기도 했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 도가 좀 직접 나서서 이 새로운 기업들과 매칭을 직접 하겠다는 건데요. 이 사실 기업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보다는 대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거나, 그리고 월급을 좀 더 주거나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충분히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현장을 택하기보다는 대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네. 때문에 고졸 청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겠다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 경북도 교육청의 고졸 채용 현황을 보면 채용 비율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의 지난해 고졸 채용 비율이 2.2%로 전국 평균보다 0.1% 낮았고, 서울보다는 3.6%나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직장 개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졸 채용 비율이 서울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졸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경북 지역이 훨씬 더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이 고졸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 지원까지 경북도가 하겠다고 하니 한 3, 4년 후에는 수치로 좀 드러나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 입장에선 학부모의 마음으로 네. 아이가 대학에 가는 거를 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그런 네.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가서 등록금을 쓰느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학은 안 가도 된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빠르게 좀 자리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 대전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행복한 평생학습 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65세가 되면 보통 은퇴를 한다고 하죠. 사실 60세부터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60대가 되더라도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학습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고, 이 대학의 문턱은 사실 이들에게 좀 높았던 거죠. 때문에 이 경상북도가 단순히 뭐 체험형으로 이 노인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용도로 평생학습이 아니라 이 새로운 이 경북도민 행복대학을 제시했는데요. 이 26개 캠퍼스에서 학사부터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마련해서 1,000명의 학습자를 배출하겠다는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 평생 학습센터도 열고 문해교육센터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뭐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차원의 측면도 있지만 이 대학의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 빈 공간을 외국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데도 좀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경북도의 교육 대전환 계획 쭉 살펴봤는데요. 기자님이 보시기에 좀 보완을 해야 할 점이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경북도만의 책임은 아닌데요. 학령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교육 대전환이 지방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학령 인구 줄고 여기에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지금 수준에서 정원을 유지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함께 세워지지 않으면 앞서 경북도가 밝혔던 교육 대전환 계획 역시 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차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도 경상북도가 좀 함께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경북도가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을 목표로 산학관 일자리 모델을 가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6월 7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영남대 그리고 기업들이 경북 산학관 협력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생 일자리 프로젝트로 이 기업에게 필요한 인재를 지원하고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 기업이 원하는 능력, 실무 능력에 대해서 대학과
이 과목이죠. 과목을 어떤 과목을 만들어야 기업에 필요한지 이거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배출된 인재를 지역의 기업들이 고용하는 걸 연결시키게 되는 방식인데요.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에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센티브도 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참여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한 이후에 다시 재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대학을 마치기 전에 이미 이 본인 기업에 필요한 능력들을 배양해서 오기 때문에 임금뿐만 아니라 재교육 비용을 상당 부분 좀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많이들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꾸준히 여러 번 진행이 됐었는데 산업의 변화가 워낙 발빠르다 보니까 기업의 변화 역시도 이와 함께 맞물려 갑니다. 이 꾸준히 진행될지는 앞으로 시도민분들께서 꾸준히 또 계속 지켜봐야지만 성과를 거뒀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요. 교육 대전안에 교육보단 좀 일자리에 치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솔직하게 말해서 이 계획을 보면 대학이 더 이상 지식을 배운다거나 이 고등교육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좀 지나갔다라고 네. 하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업이 필요한 산업에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것도 지금 시기에 대학의 역할이라면 기초학문이죠. 네. 기초학문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어떤 지원책과 양성책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기초학문이 붕괴하면 이렇게 이 응용학문의 경우에도 힘을 못 받게 되거든요. 경북도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문 양성에 대해서는 이 계획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대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경북교육청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대전안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준비 중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 교육청이 지난 10월 19일 안동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교육을 주제로 경북국제교육 포럼을 열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 디지털 혁명, 인공지능, 메타버스,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산업 등 어려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는데 네.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장을 잡을 때는 지금의 일자리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라져 있고 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이 산업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인공지능이나 이 메타버스 시대의 자동화된 기술 속에서 지금 인간이 손으로 하던 작업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에 맡겨질 텐데 이때 진짜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뭔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강조점도 남겼습니다. 또 한편 지금 보시면 저희도 지금 프린트한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시대에 약간 좀 뒤떨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학생들이 이 아날로그 시대에 필요한 기술과 꼭 익혀야 되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해력도 키워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는지도 꾸준히 경북교육청이 좀 살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교육 대전환 계획과 향후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